오늘 영상에서는 신랑님들께서 상담 중에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 그리고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오해들을 Q&A 형식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참 좋은 국제결혼은 어떤 것인가요? 베트남 국제결혼만 진행하나요? 베트남 여성들의 성향은 어떤가요? 베트남 국제결혼 하면 신부집에 돈을 줘야 하나요? 베트남 여자들은 한국에 오면 도망가나요? 베트남 여자는 한국 국적을 따는 게 목적인가요? 국적 취득 후에 한국 남자와 이혼하고 베트남 남친을 초청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여덟 번째, 토픽 초급 합격하면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한가요? 결혼하고 대화는 어떻게 하나요?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평생을 함께할 참 좋은 인연, 참 좋은 국제결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랑님들께서 상담 중에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 그리고 인터넷에서 자주 보이는 오해들을 Q&A 형식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11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참 좋은 국제결혼은 어떤 것인가요? 저희 참좋은은 국제결혼을 준비하시는 신랑님들이 안전하고 후회 없는 결혼을 하실 수 있도록 현지에서 검증된 여성분들만 연결해드리는 베트남 국제결혼 전문 회사입니다. 결혼은 인생을 함께할 동반자를 찾는 일인 만큼 빠른 매칭보다는 안정성과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베트남 국제결혼만 진행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국가를 동시에 진행하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국가별 문화, 절차, 법률이 모두 다르고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트남은 한국과의 생활 문화 적응률이 높고 실제 혼인 건수도 연간 5,000건 이상이 될 만큼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 참조는 베트남 결혼만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베트남 여성들의 성향은 어떤가요?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에 베트남 여자는 뭐 꼭 이렇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담과 현장에서 느낀 공통점은 생활력 강하고 책임감 강하고 가족 유대감이 높고 특히 내 사람이라고 느끼면 정말 깊은 유대감으로 대해준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베트남 국제결혼하면 신부집에 돈을 줘야 하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과거 1세대 국제결혼 시절에는 금전 지원이 필요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요즘 국제결혼은 서로 교감하는 자립형 결혼이 일반적이며 신부집에 별도 지원이 필요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한국에 온 후 신부님이 한국에 적응이 되면 신부님 본인의 소득으로 본가에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부모님이 젊으시다면 한국으로 초청해서 일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섯 번째, 베트남 여자들은 한국에 오면 도망가나요? 인터넷에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보실 수 있지만 그런 사례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과거에는 제도 미비, 신상 정보의 오류, 가정폭력 문제 등으로 이혼이나 가출 사례가 많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도도 강화되고 절차도 투명해지면서 실제로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부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객관적으로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베트남 여자는 한국 국적을 따는 게 목적인가요?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원한다면 국적 취득이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국적 취득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기하 시험을 위해 한국어 문화, 법률까지 배워야 하고 빠르게 해도 2년 이상 꾸준히 공부해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국적만을 위해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없이 배우자와 함께 산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 아닐까요? 일곱 번째, 국적 취득 후에 한국 남자와 이혼하고 베트남 남친을 초청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유튜브나 언론 매체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대부분 사실과 다른 오해입니다. 과거 기사 하나가 잘못 알려지면서 와전된 것이고 법무부에서도 해당 통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적을 취득한 뒤 다른 국가 배우자 초청은 법령으로 3년간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국적 취득하는 데만 수년이 걸리고 국적을 취득하는 뒤에도 초청 제한으로 베트남에서 남자친구가 3년을 더 기다린다.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일 텐데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덟 번째, 토픽 초급 합격하면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한가요? 아주 기본적인 인사나 감정 표현 정도입니다. 물론 신랑 신부님이 소통을 자주 하시면 두 분의 억양이나 말투에 적응이 되셔서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합니다. 아홉 번째, 그럼 결혼하고 대화는 어떻게 하나요?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팝하고 번역기, 구글 번역기, 또 AI 폰 번역 기능으로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 분 간의 적극적인 소통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부님이 한국에 오신 뒤에는 가족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을 가능한 한 꾸준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열 번째, 대화가 안 되면 답답하지 않나요?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 부분은 말이 많아서 오히려 갈등이 커지는 경우도 많지만 국제 부분은 번역기를 사용하다 보니 말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오해가 생기더라도 큰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는 비교적 드문 편입니다. 대화의 양뿐만 아니라 마음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11번째,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주 양육자인 엄마의 한국어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빠는 이런 부분을 잘 보완해 주시고 가능하면 자녀에게는 이중 언어 교육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는 언어 혼란을 걱정하지만 오히려 자녀의 인지,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많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중 언어 교육 조례를 만들 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1가지 질문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 드렸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진솔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참조원과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또는 더보기란에 있는 연락처와 링크를 통해서 언제든 문의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